안녕하세요. 해주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거는요, 정말 생각보다도 많은 용기와 에너지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 것에도 도전하지 않으면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끔 저희가 좋은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바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그동안 어려워서 구경만 하시던 분들 본격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가상화폐의 세계에 입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신세계로 이끌어줄 전문가 누굴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앞으로 매주 화요일은 이분과 함께 가상화폐의 세계로 빠져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성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지난주에 뵙기는 했지만 정말 네. 짧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이 시간 어떻게 꾸려주실지 첫 인사해 주시고 오늘 강의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도 같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성민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상화폐, 암호화폐 투자하실 때 가장 어려우신 부분이 도대체 이 상품은 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무엇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상화폐 중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세히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릴 거고요. 오늘 시간 집중하셔야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소중한 첫걸음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집중하셔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정적이십니다. 이미 정말 잘생기셨죠. 얼굴만큼이나 말끔한 설명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하는 깜짝 퀴즈 시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나가는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을 선정해서 저희 서성민 전문가의 코인 시황 문자 서비스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레어한 물건입니다. 정보가 귀한 가상화폐 정보 얻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요. 꼭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퀴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해주시죠. 네, 오늘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중에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이 아닌 것은 1번 암호화, 2번 블록체인, 3번 게임. 네, 오늘 강의를 잘 들어보시면 분명히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상화폐 분야의 첫 번째 퀴즈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바로 보내주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중간중간 힌트 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볼 테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죠. 자, 오늘 강의의 주제는 비트코인 이것만 알고 가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 가상화폐의 가장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특성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파악하셔야만 앞으로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 올바른 첫걸음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도대체 왜 내가 비트코인을 공부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시대에 뒤처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바뀌고 있는 세상에 특히나 4차 산업시대입니다. 4차 산업시대의 핵심 기술로 쓰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모르시면 앞으로의 투자 생활에 크게 지장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나는 이것만은 알고 가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면 새로운 투자 대상인 비트코인의 가능성입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는 투자 대상이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주식, 부동산, 그다음에 채권, 자, 이런 것들로 한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시청자분들을 비롯한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서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이
새롭게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비트코인은 이미 금융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최근의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주식 투자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작년 하반기에 가장 핫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 관련주였습니다. 자, 가상화폐 관련주로 예를 들어서 뭐 업비트에 투자를 했던 우리기술 투자라든가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많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그 가상화폐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제 주식시장의 자금의 흐름까지 달라졌다는 점, 이런 점들로 미뤄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꼭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러한 가상화폐들에 관련된 기초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으셔야 앞으로의 다른 투자 활동에서도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혁신적인 금융 신기술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바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을 뭐라고 표현을 해드렸냐면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고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모두가 연결될 수 있는 초연결 사회, 4차 산업사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딱 세 글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거세입니다. 혁거세. 예, 혁거세가 뭐냐면 첫 번째, 혁명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혁명이에요. 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상품이 도래했고요. 여기에 사람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사람들이 열광한 부분에 때문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죠. 그걸 거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거품이 아닙니다만 기존에 2천만 원이 넘었던, 그죠? 비트코인이 2천만 원이 넘었던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거품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청자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특징적인 건 세력이 개입돼 있는 흔적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금융상품에는 거대한 세력이 존재합니다. 자, 이건 나쁜 의미의 세력이 아니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큰 자금력을 지닌 주체를 우리가 세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도록 할게요.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상화폐의 등장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실체도 없는데 하지만 투자 광풍 때문에 엄청난 가격 폭등을 일으킨 적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거품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세력의 개입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모르고 접근했다간 크게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기초 체력을 쌓으신 다음에, 기초 지식을 쌓으신 다음에 이런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암호화폐 시장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보시도록 할게요. 자, 비트코인을 그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정의는 암호화된 화폐를 네트워크상의 가상 지갑에 보관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셨던 것 중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아마 싸이월드 도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썼던 건데, 자, 그런 것들과 비슷한 개념이다라고만 일단 개념을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여기에 몇 가지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기술 부분이 중요하고요. 여기에 퀴즈에 대한 힌트도 숨어 있다는 점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일단은 비트코인은 온라인 가상화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가상화폐인데 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은 다음 화면에서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개념은 제가 암호화입니다. 암호화. 자, 비트코인은 암호화를 통해서 해킹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놨다.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암호화에 대해서는 해시 함수라는 어려운 함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굳이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개념, 두 번째 핵심 개념인 블록체인이라는 정의를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한데, 블록체인은 앞에 설명 다 빼고 일단 공개 장부의 개념이다 정도 아시고 블록체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암호화라는 핵심 기술, 두 번째 블록체인이라는 핵심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이 비트코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부분 제가 강조드린 이유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두 가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우리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은 공개 장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A가 B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그럼 A가 B에게 송금했다라는 이 장부 자체가 블록을 형성하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을 쓰고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게 이 거래 내역이 전파가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B가 또 C한테 비트코인을 지급을 했다. 이렇게 됐을 때 B와 C의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이전의 거래 내역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연관돼서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블록이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겠죠. 그래서 A, B, A, B, C, A, B, C, D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블록이 체인을 이룬다라는 의미에서 블록체인이라고 일컫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이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장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장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누군가가 보관을 하겠죠. 근데 이 장부를 누가 갖고 도망을 갑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갖고 도망을 가면 그게 어떻게 되죠? 모든 정보가 다 소실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처음부터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공개 장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하나 없어진다고 해도 1이라는 사람, 2라는 사람, 3이라는 사람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나중에 다시 검증을 할 수 있게 됐고 복원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거래 내역에 대해서 장난을 친다고 해도 이 중간중간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다 부수지 않는 이상은 검증이 가능한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기술 때문에 얘는 해킹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 기술 그리고 아울러 모든 상업 거래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된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다 이해하셨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다른 코인들을 설명드리면서 또 같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의 개념은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모든 거래를 모두가 공개 장부로 보관을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거래 방식은 거래 내역이 기록된 장부를 은행이 일관적으로 관리를 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 만약에 해킹을 당한다 이렇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기고요. 만약에 전쟁이라든가 천재지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 장부가 사라진다 하면 그 국가 시스템 자체가 위협을 받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너와 내가 블록체인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은 장부를 공유할 수가 있겠고요. 어느 한 명을 공격한다고 해서 이 장부를 해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기술의 핵심이고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생태계, 또 하나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며 그 생태계 안에서의 화폐로서의 가능성을 비트코인이 인정받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뭔가 기술적인 개선 부분이 있어서 계속 파생돼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그다음에 라이트코인, 최근에 시총이 급격하게 올라간 이오스 같은 그런 코인들이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런 코인의 종류라든가 또 다른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계속 강의를 통해서 한 주 한 주 시청자 여러분께 소중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이 과연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장점 첫 번째는요. 자, 일단은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모두가 똑같은 화폐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 어음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자, 두 번째 장점은 자, 한국에서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고요. 미국에서도 똑같이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달러가 하고 있는 세계 어디에서나 통용 가능한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달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달러가 기축 통화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미국이 달러를 어떻게 하나요? 무한대로 찍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돈을 그냥 생산해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엔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많으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이 돼 있다.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한정돼 있다. 2,100만. 따라서 가치가 어느 정도 보장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더 이상 공급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중에 400만 개는 소실돼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소중한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은 가치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치를 높게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 상품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 첫 번째는 실체가 없어서 불안하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체가 없는 부분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가상이기 때문에, 암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잖아요. 채굴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게 뭡니까? 컴퓨팅 기능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용량의 컴퓨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기세가 들어갑니다. 그 모든 자원이 투입됐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가치가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해킹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기술이 발전을 해서 양자 컴퓨터라는 게 나오면 비트코인도 해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 자체도 해킹을 하려면 그에 못지않은 전기력과 컴퓨팅 능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해킹하는 사람이 비용이 더 들 수가 있습니다. 자, 1,000억 해킹하려고 하는데 1,100억 들면 그 해커가 바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치 변동이 너무 심각합니다. 자, 내가 문을 열고 뭘 살려고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동안 가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자, 그러면 내가 살려고 하는 걸 못 사죠. 자, 이런 가치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교환 수단으로서 쓰이기는 조금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고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과연 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걸 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런 생각이 드셨을 때 딱 할 수 있는 게 하나죠. 돈의 정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폐와 돈이 있는데 화폐와 돈의 정의 자체가 다릅니다. 화폐는 그냥 교환의 수단으로 쓰일 수 있으면 화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회계 가능한 단위, 100원, 200원씩의 회계 가능한 단위가 있으면 화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성, 내구성, 분할성, 대체 가능성을 지니면 화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시시대 때는 조개가 화폐로 쓰이고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 돈은 그 화폐의 개념에다 뭐가 들어가느냐? 그 화폐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가치 저장 수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100년 전에 쓰이던 화폐를 갖고 와서 이거 주세요 하면 아무도 안 바꿔줍니다. 그 100년 전의 화폐는 화폐로서의 값어치를 잃었습니다. 자, 근데 100년 전에 있던 금을 들고 와서 뭘로 교환을 해달라고 하면 그 금은 지금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은 돈이지 화폐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비트코인은 100년 뒤에 비트코인도 당연히 비트코인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돈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50년 전의 금은 지금의 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값어치는 올라갔거나 떨어졌겠죠. 근데 50년 전의 지폐는 지금은 지폐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차이점을 착안을 하신다면 과연 50년 후에는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으로 부를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내가 쟤를 투자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장담합니다. 다음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 의문점이 드는 게 그렇게 좋대. 유망하대. 신기술이래. 그럼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사야 될까? 자,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잘못된 투자 시기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예요. 이게 주식 차트로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요때 작년 말까지, 작년 초부터 작년 말까지 어느 정도의 상승을 보였냐면 거의 10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200만 원에서 2,600만 원까지 올랐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7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00만 원 갔다가 지금 다시 700만 원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때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돈을 버셨겠죠. 근데 요때 투자하신 분들은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네, 시청자분들은 이 비트코인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차트 분석과 그리고 적절한 시점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음 또 종목 보시도록 할게요. 자, 리플입니다. 리플도 마찬가지죠. 리플도 200원대 주가에서 거의 4,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나요? 지금은 600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도 적절한 투자 시기에 투자하셨다라면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좋대더라 하니까 사셨으면 당연히 피해를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집중하셔서 잘 배우셔서 잘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르는 시기 부적절한 투자는 절대로 NO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가진 좋은 가상화폐라고 할지라도 적절한 시기를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비트코인은 작년 말에 비트코인 선물이 CM이 상장을 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어느 정도는 비트코인을 화폐로서 인정한다. 금융상품으로서 인정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비트코인은 이제 어느 정도는 그 가능성이 입증이 됐구나. 그러면은 투자 대상으로는 오케이다. 근데 언제 투자해야 될지는 내가 적절한 시점을 파악을 해야 된다. 누구의 도움? 네, 전문가의 도움 받으셔야 됩니다. 제 도움 받으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정말 깔끔하네요. 가상화폐 입문용으로 땅이었는데 이제 말 듣다 보니까 전문가님과 함께한다면 앞으로 코인 거래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뭐든지 어렵습니다. 사실 주식과 해외 선물도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처럼 코인도 점점 익숙해질 거라고 기대하면서 앞으로 저희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코인과 조금 더 친해지기 위해서 전문가 문자 서비스 꼭 받아보는 게 좋겠죠. 퀴즈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퀴즈 주시면서 이번에는 힌트까지 같이 부탁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중에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이 아닌 것은 1번 암호화, 2번 블록체인, 3번 게임. 자, 이렇게 되겠고요. 제가 너무 어려우실 것 같아서 힌트를 갑자기 게임을 하고 싶네요. 예. 자, 힌트를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힌트를 안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주셨네요. 답이 뭔지 이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자, 문자번호 013-3366-8288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저희가 실전 매매를 위한 조금 더 자세한 팁을 드릴 테니까요. 매매하시는 분들 잠시 후 조금 더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뒤에 돌아올게요.
네, 이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24시간 내내 움직이죠. 그만큼 좀 더 기회가 많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회에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 거래하시는 분들 기분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모처럼 시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전문가님, 웬만한 종목이 지금 다 빨갛게 물들어 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 상승을 이끄는 이유가 있나요? 네,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그 러시아의 최대 국영은행인 스베르방크 그리고 상업은행인 알파뱅크에서 고객들의 자산이 있잖아요. 고객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 대표적인 6가지를 편입하는 것을 허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편입이 결정이 났었던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그리고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종목들이 오늘 상승폭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책은행에서 그걸 암호화폐를 편입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건 그것을 상품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호재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호재는 미국의 온라인 지급결제 서비스 업체인 스퀘어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스퀘어라는 업체가 뉴욕주의 그 금융당국에 비트 라이센스라는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암호화폐 정식 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비트 라이센스를 발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도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 줬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듣다 보니까 두 가지 호재가 있습니다. 러시아 은행에서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 뉴욕에서도 결제 애플리케이션인 스퀘어를 통해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인의 호재라는 거는 그 가상화폐가 조금 더 이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오르는 그게 호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가상화폐들은 어느 정도 그 생태계를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쵸. 근데 그 안에서 화폐처럼 쓰일 수 있는 게 가상화폐잖아요. 근데 그 가상화폐가 쓰일 수 있는 토대 자체를 인정을 안 해주면은 걔가 가치를 잃는 것이고 네. 인정을 해준다면 그만큼 화폐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 리스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상화폐가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는지 체크하시고 싶으시면 규제 리스크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리고 실질적인 개발 단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실질적인 사용 여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규제 리스크가 없어지면 그게 바로 호재다라는 이 코인 움직임의 좀 본질을 파악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그 중에서도 좀 특히 많이 오르는 게 트론입니다. 아까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러시아 은행에서 호재가 있는 게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더리움, 라이트코인까지였나요? 네네. 그런 것들이 오른다고 했는데 지금 트론은 그 안에 들어있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자, 트론이 오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론은 네. 오늘 1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론은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에 특화된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엔터테인먼트에 특화된 코인이라고 하면은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뮤직 사이트 같은 데서 가상화폐를 마음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트론이 많이 오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 며칠 전에 코인레일 해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처음에 출연하는 날 그 사건이 있어서 제가 무척 당황을 했었는데요. 맞아요. 자, 그 해킹 사건이 있었을 때 유출된 코인 중에 하나가 트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그 악재가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빠진 폭이 16%에 다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만큼 반등을 세게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나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빠진 종목들이 호재가 생겼을 때 더 많이 오를 수 있듯이 코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6월 10일에 이 일요일에 해킹 사건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게 트론이었기 때문에 이 트론이 그 되돌림의 측면에서 제일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요, 트론이 방금 전에 엔터테인먼트 화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네. 각자 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게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적인 기술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합니다만 각자의 화폐들은 나름대로의 각자의 암호화폐들은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투자할 코인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트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은 1이라는 게임의 아이템을 갖고 있습니다. 2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은 2에 쓰이는 아이템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템을 이 아이템으로 바꾸는 거는 지금 현실적인 기술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저장해 놓는다라고 한다면 실제 현금 교환을 일으키지 않고도 1게임에서의 그 아이템과 2게임에서의 아이템의 맞교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아, 블록체인의 기술이 나중에 4차 산업 시대에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구나. 이 부분을 캐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설명 진짜 잘해주시네요. 종목 성격도 좀 차차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퀴즈 한 번 더 가고, 네, 이전에 질문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상화폐 궁금증 지금도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 더 이야기가 궁금한 게 많이 생기는데, 이 사실 가상화폐는 궁금증 풀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거 질문해 주시면 다 대답해 주실 거죠? 네, 다 대답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질문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원리라서 이해가 쉬운데 가상화폐는 뭘 보고 투자해야 되나요? 종목 보는 법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종목의 특징 같은 경우 알아볼 정보도 많지 않고 사실 진짜 꼭 필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 사실 이 증권이나 뭐 주식이나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사실 거래하는 그 거래소도 여러 가지가 있고 네. 화폐 같은 경우는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이 맞습니다. 종목 어떻게 골라봐야 될지 진짜 궁금한데 어떻게 골라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제가 간단한 개념 설명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있을 때 주식은 두 가지의 요소로 움직입니다. 실적과 기대감이죠. 그래서 실적은 현재의 실적이고요. 기대감은 미래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갖고 움직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만 보고 투자하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상화폐라는 것은 현재 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만 봐야 되느냐? 미래의 기대감만 봐야 되겠죠. 이 기대감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술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의 근원은 바로 엔지니어겠죠. 그래서 바로 어떤 엔지니어가 참여해서 이 가상화폐를 만들어냈냐가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주식을 보실 때 대표이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 거랑 일맥상통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가상화폐를 어떤 사람이 만들었고 이 사람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살펴보신다면 어느 정도 힌트를 찾으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오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오스 같은 경우는 댄 라리머라는 CTO가 있습니다. 최고 기술 경영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전에 이더리움의 개발에 뛰어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오스가 초기 개발 단계에서 성공을 얻을 수 있었고 벤처 캐피탈에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한 CTO가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정보가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일단 뭐 거짓된 뭐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쉽게 말해서 스캠,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거는 검색을 통해서 찾으시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방송 시간에 문의를 주신다거나 하는 그런 절차를 택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게 코인에는 없기 때문에 기대감을 봐야 된다라고 해주시면서 기대감이 기술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엔지니어를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기술 용어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잖아요. 네네. 이걸 하나하나 전부 다 알아야 되나요? 자, 하나하나 다 안다고 하는 거는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 공학 전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네. 경영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용어들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제 동생이 프로그래머인데 가끔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동생이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래머예요. 근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프로그래머도 잘 모르는 것들이 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력에 대해서는 사실은 암호학이라는 다른 또 하나의 학문이 있거든요. 그 학문의 전공자가 아니라면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부분은 과연 이 화폐가, 이 가상화폐가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전 시간에 한번 리플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리플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은행 간의 국제 송금 시스템에 실제로 쓰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청자분들께서 정보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사실 깊게 들어가면 정말 어려우니까 일단은 종목 고르실 때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주변에 가상화폐로 크게 돈을 번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말하길 지금 시작하는 건 너무 늦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인가요? 주위에 꼭 있죠. 이렇게 돈 많이 번 분들도 계시고 네. 많이 좀 잃으신 분들도 계시고 일단은 고점을 심하게 찍고 내려와서 이미 끝났다라는 반응도 있고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다시 좀 사야 된다라는 반응이 있는데 저도 정말 헷갈리는데 타이밍 지금 어떻다고 보세요? 자, 일단은 또 주식 얘기랑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식 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철수 엄마입니다. 자, 옆집 철수 엄마가 이거 좋대.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종목이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가상화폐도 철수 엄마가 살했을 때가 바로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지금은 주위에 철수 엄마가 가상화폐 사라고 권유 안 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강의 내용을 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은 당연히 혁거세였습니다. 혁명 거품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거품이 지금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상황임을 인지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규제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를 다 구축을 해놨는데 인정을 안 해주면 그게 끝이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작년 말에는 비트코인 선물이 CME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올해 하반기에는 비트코인 ETF가 상장 예정입니다. 자,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된다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시스템이 더욱더 갖춰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화폐로서의 어느 정도를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바로 지금이 그 적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 12월에 매수 권유 정말 많이 받았는데 1월에 엄청나게 하락을 했었죠. 한번 이렇게 큰 폭풍이 지나간 상황인데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가상화폐 물결, 이 블록체인의 신기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이 또 매수 적기일 수 있다라는 대답 들어봤습니다. 참고 잘해 주시고요. 자, 궁금한 게 조금 더 많다, 조금 더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퀴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퀴즈 한 번 더 진행해 볼까요? 자, 네. 정답을 찾기 힘든 퀴즈 이벤트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기 중에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이 아닌 것은 1번 암호화, 2번 블록체인, 3번 게임. 네, 이 셋 중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요. 바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 살펴봤고 질문도 해결해 봤는데요. 이제 하이라이트가 남았죠. 잠시 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실전 종목 공개하는 시간으로 저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가상화폐 종목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한 종목씩 지금 타이밍에 상승 여력이 충분한 종목들을 뽑아서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이 시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종목은 뭔지 좀 공개해 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종목 어떤 거 가져오셨나요? 네, 일단은 종목명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라는 코인이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오스를 소개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이오스가 지난주에 메인넷 런칭 이후에 지금 성공적인 투표율을 기록을 하면서 15%가 넘는 BP 투표율을 기록을 하면서 BP 선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디지털 민주화 그리고 토큰 민주주의를 실행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실험적인 역사였다고 보이는데 그 실험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 자체에서 투표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투표율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의아했는데 다행히도 15%가 넘는 투표율을 극적으로 달성을 하면서
메인넷 성공적인 런칭 이후에 자체적인 블록 생성이 가능해졌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부분은 우리 대한민국의 업체 두 곳이 BP로 선발이 됐습니다. 우리가 BP라고 해서 블록 프로듀서라고 일컫는데요. 이오스는 그 블록을 생성하는 프로듀서를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선출된 두 곳 중에 21곳 중에 두 곳이 국내 업체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오시스라는 업체랑 이오서울이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 거래소에서 그만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접근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비트코인의 특성 중에 혁거세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세력 부분인데 세력의 개입이 없으려면 거래량 자체가 풍부해야 됩니다. 풍부한 유동성이 있어야 세력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을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접근을 했을 때 오늘 기준으로 최근 기준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종목인 이오스를 이 자리에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오스 성장성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서 오늘 바로 주목할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이오스 좀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일단은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식이랑 똑같습니다. 주식과 똑같이 차트 설정이 중요한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 차트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볼 때 투자자분들이 5일선을 많이 보시죠. 근데 그 5일선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암호화폐를 볼 때는 7일선을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5일선은 주식시장이 5일밖에 안 열리니까 일주일 기준으로 5일이거든요. 그러면은 가상화폐는 일주일 동안 거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평선 자체를 일주일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7일선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21선도 세력선이라고 하는데 21선 자체도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개장일이 20일이기 때문에 21선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봤을 때는 31선 혹은 31일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일선과 31선을 기준으로 제가 판단을 한다. 요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꼭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볼린저 밴드는 쉽게 말해서 집입니다. 집. 얌전한 애들은 이 집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악재가 있었을 때는 집을 뛰쳐나가겠죠. 아래로 뛰쳐나가고요. 호재가 있었을 때는 만세를 부르면서 집을 뛰쳐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단을 뚫고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별다른 호재와 악재가 없을 때는 이 안에서 움직이게 돼 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나중에 차트 분석에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딱 보셨을 때 볼린저 하단 부근에 매수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선 조금 이격이 있습니다. 아까 11,500원인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사이에 또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400원 정도가 올랐고요.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은 1,700원, 800원대가 되겠고, 이 가격을 안 준다 싶으면 11,000원대 초반까지는 매수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가격 전략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럼 상승 제한이 어디까지 있을 수 있느냐? 자, 목표치는 중심선이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자 31선. 네, 13,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 모습이다.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투자를 잘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시기가 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손절가를 짧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10,000원. 왜냐하면 심리적인 지지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10,000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0,000원일 때랑 9,000원일 때랑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대우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00원의 손절가를 잡고 대응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는 또 다른 남다른 차트 설정 방법부터 정말 좋은 코칭해 주셨습니다. 7일선, 30일선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서 가격 전략 주셨고요. 지금 이오스 현재가가 11,970원인데 이 11,000원대 초반까지도 좀 매수가 가능한다.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오스 같은 경우 최근 거래량이 가장 많다고 해주셨잖아요. 네네. 저도 이 거래소를 확인할 때마다 거래량 순위 1위에서 이오스를 본 것 같은데 네. 특히 거래량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자, 특히나 거래량이 많은 이유는 가장 최근에 메인넷이 출범했기 때문입니다. 이 메인넷이 뭐냐면 사실은 이오스는 기존에는 토큰이라고 불리는 이더리움 기반의 화폐였습니다. 근데 이더리움 기반의 화폐가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걸 메인넷을 출범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메인넷을 출범을 하게 되면 얘가 토큰이 아니라 이제 코인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메인넷을 출범시켜서 이제는 코인으로서의 독자적인 노선을 가기 때문에 게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자 중에 댄 라리머라는 사람이 이더리움을 초창기에 개발했던 그런 사람인데다가 빗쉐어라든가 스팅과 같은 곳도 개발한 전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다.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적인 메인넷 출범으로 조금 더 기대감이 많아서 거래량이 많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오스 하면은 가장 먼저 좀 따라붙는 수식어가 3세대 코인이잖아요. 네네.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토큰과 코인 이거랑은 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3세대 토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산 거래 원장에 관련된 기술을 비트코인 기술을 1세대라고 부르고요. 그걸 블록체인이라고 또 다시 명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2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는 블록체인 위에서 어플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D앱이라고 하는데 분산화된 어플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2세대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3세대 기술은 2세대 기술에 있었던 부분 중에 단점이 뭐냐면 얘가 D앱을 만드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이유가 의사결정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자를 뽑아서 대신 투표하게 만들 수 있는 토큰 민주주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오스 같은 경우에 21개의 BP를 선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21개의 BP가 대신해서 그 작업을 수행해 주다 보니까 그만큼 의사결정 과정이 빨라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이오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퀴즈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퀴즈 네. 한 번 다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중에 죄송합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이 아닌 것은 1번 암호화, 2번 블록체인, 3번 게임입니다. 네, 유난히 지금 컸던 번호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요. 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오늘 퀴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정답을 공개해 볼 차례인데요. 자, 정답 공개해 주시죠. 자, 정답은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3번 게임입니다. 네, 비트코인과 관련된 핵심 기술이 아닌 것은 게임입니다. 네, 3번이죠. 네, 오늘의 정답 3번 게임입니다. 자, 10분의 당첨자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오늘의 당첨자입니다. 7453님, 3454님, 1146님, 7589님, 9565님, 4226님, 2476님, 그리고 7566님, 8786님, 5100님 이상 10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한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오늘 정말 알찬 시간이었거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내용을 좀 기대해 보는 게 좋을까요? 자,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이어서 또 다른 가상화폐 중에 하나인 이더리움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코인의 개별적인 부분도 살펴보지만 나중에 전체적인 차트 분석이라든가 이런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소중한 시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까지 많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성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새로운 분야인 가상화폐와 함께 정말 많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야기를 들을수록 조금 더 재미있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자,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